1950년대부터 이어진 북한의 권력 구조는 김일성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한 절대 권력 체제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그 내부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었다. 후계자 김정일이 등장하고 혁명 1세대들이 늙어가며 혁명 2세대의 세습이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내부에서는 충성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만큼 불안과 의심, 두려움이 팽배했다. 1980년대 초 북한 내부에서는 겉으로는 철통 같은 단결을 외쳤지만 뒤에서는 조용한 음모와 모략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정되던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를 전후로 공기 속의 변화가 느껴졌다고 회상한다. 김일성의 혁명 동지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신 젊은 김정일 라인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군부와 보위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됐다. 그들은 김정일의 세습을 인정하지 못했다. 전쟁의 피를 흘린 세대들이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를 김일성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혁명의 배신이라 여겼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런 생각조차 위험했다. 생각만으로도 숙청될 수 있는 나라에서 누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 했던가. 1980년대 중반 평양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김정일은 문화와 선전, 정보 통제를 장악하며 철저히 체제를 관리했다. 그러나 권력의 외피 아래에서는 평양 쿠데타 미수 사건이라 불리는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탈북 간부들의 증언과 내부 문서 조각들로 퍼즐처럼 이어진다. 그 첫 번째 사건은 1982년 무렵 평양 방공사령부 내부에서 감지된 반당 움직임이었다. 군내 일부 장성들은 김정일의 세습을 반대하며 혁명 1세대 중심의 지도체제 복원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군 내부의 일부 지휘관과 협조해 평양 일부 통신망을 장악하고 김정일의 동선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보위부는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회의 중 한 장교의 발언이 도청망에 걸렸고 이후 사건은 일주일 만에 전면적으로 발각됐다. 관련자는 60여 명에 달했고 대부분이 체포된 후 반혁명 음모로 처형되었다. 그러나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공식 기록에는 단 한 줄의 언급도 남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단지 당의 1심 단결을 저해한 반당 분자 숙청 정도로만 알려졌다. 두 번째 사건은 1987년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 내부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이 군사 분야까지 본격적으로 장악하던 시점이었다. 일부 고위 장성들은 김정일이 군을 개인의 사병처럼 운영한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김정일의 정치 참모들을 제거하고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하자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 또한 사전에 누설되었다. 회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리춘삼 중장은 체포되어 며칠 만에 사라졌다. 그와 함께했던 간부들은 정신질환 치료 명목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노동단지로 추방되었다. 그때부터 북한 군부 내부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공식처럼 퍼졌다. 김정일은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공포정치를 강화했다. 그는 군사적 충성을 넘어서 심리적 충성을 강요했다. 간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충성 맹세를 반복해야 했고 숙소에서는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 격려하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로 기록되었다. 내부 보고에 따르면 김정일은 보위부를 통해 모든 간부의 생활을 감시하게 했다. 어느 날 평양의 한 중장급 간부가 식사 중에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 요즘 얼굴이 좀 안 좋더라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다음날 바로 보고되었고 그 간부는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 뒤로는 아무도 권력자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1989년 평양은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준비하며 외부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또 다른 쿠데타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번엔 보위부 내부였다. 내부 보위요원 일부가 김정일의 사생활과 금고 문제를 조사하던 중 이를 외부로 누설하려 했다는 이유로 숙청되었다. 그러나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부패 폭로를 준비하던 내부 개혁파였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보위부는 완전히 김정일 개인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이후 북한에서는 보위부가 군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김정일은 눈으로 감시하는 권력을 완성했다. 1990년대 초 김일성은 노쇠했고 김정일은 실질적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체제 내부의 불안은 여전했다. 김일성 사후를 대비해 움직이던 세력들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라인과 혁명 1세대 일부였다. 그들은 김정일의 세습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일부는 남조선과의 화해 정책을 지지하며 김정일의 강경 노선을 비판했다. 김정일은 이들을 이념적 이탈자로 낙인 찍었다. 1992년 이후 그 라인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때 노동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었던 오진우의 측근들도 비슷한 시기에 숙청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 문제로 은퇴했다고 했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정치적 불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체제 내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김정일은 아직 최고 지도자라는 공식 타이틀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유훈통치라는 형식을 빌려 권력을 이어받았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쿠데타 미수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진다. 그해 8월 평양 내 한 공군 부대의 장교 몇 명이 체제 붕괴 시 망명 준비를 논의하다 체포되었다. 보위부는 이를 쿠데타 기도 사건으로 규정했고 관련자들은 공개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단순히 체제 불안 속에서 생존을 모색한 움직임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이 사건은 김정일에게 공포 정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후 북한은 사상 검열을 더욱 강화했다. 모든 간부는 매주 사상 총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언행을 감시하게 되었다. 가족 간에도 감시가 강화되었고 자녀의 학교 생활, 배우자의 발언까지 기록되어 상부에 보고되었다. 김정일은 체제 내부의 반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정까지 통제하려 했다. 사람들은 웃을 때도 조심했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조차 숨을 죽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기근에 돌입했다. 경제 붕괴, 기근, 대량 탈북, 사회적 혼란이 이어졌다. 이 시기 일부 지방 군단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 군수물자 부족, 배급 중단, 부정부패가 심화되면서 몇몇 중간급 장교들이 체제 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이들을 반란 세력으로 몰았다. 함경북도 지역에서 실제로 수십 명의 장교들이 체포되었고 그중 일부는 비공개 처형되었다. 보위부는 이를 적대 세력의 선동에 넘어간 반혁명 사건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뒤로 군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침묵으로 잠겼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다. 김정일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배웠다. 권력은 두려움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보위부와 조직 지도부를 통해 간부 간 신뢰를 철저히 파괴했다.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정되었다. 1990년대 후반 김정일은 선군 정치를 공식화했다. 군을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철저히 통제했다. 그는 군 내부의 이중보고 체계를 도입했다. 군사보고는 총참모부를 통해 올라가지만 동시에 정치지도부가 같은 내용을 따로 보고해야 했다. 서로의 보고 내용이 다르면 즉시 조사가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이런 체계를 통해 쿠데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후 북한에서 조직적인 군사 쿠데타는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사회 전체는 마비되었다.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모두가 위만 바라보았다. 시스템은 완전한 충성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서히 인간성을 잃어갔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김정일은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시달렸다. 그는 숙청당한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하지만 내부 문건에는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반당분자, 사상적 일탈자, 혁명 노선, 이탈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었다. 그들의 존재는 지워졌지만 그 흔적은 김정일 체제의 본질을 드러냈다. 권력은 두려움을 먹고 자랐고 공포는 그 나라의 유일한 질서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씨앗은 지금까지도 북한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숙청, 리영호의 실각, 장성택의 처형 모두 그 연장선 위에 있다.
김정일이 19만 8,090년대에 만들어 놓은 공포 정치는 완벽한 통제의 메커니즘이자 체제의 생존법이었다. 그 시절 쿠데타를 꿈꿨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북한이 결코 단단한 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위에 세워진 모래성임을 증명한다.